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03%, 그리고 코스닥은 1.62%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오늘은 2조 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른 날은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면은 시장이 상승하던데 오늘은 이렇게 많이 매수해도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반을 나눠서 개인들이 그 주문을 낼 때 계속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가를 높여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이렇게 주문을 내게 되면은 지수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물량을 계속 받아 내렸다는 게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세력들의 매도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최근 우리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또 단시간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는 거품 논란도 있고 또 고점 논란도 있고 또 주식시장 실물 경기하고 이렇게 멀어져도 되겠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돈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사람들이 참 헷갈리는 지점이 되었어요.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면은 사실은 좋아야 되겠죠. 원래는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기업도 돈 잘 벌고 또 돈 잘 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월급도 많이 주고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나도 좀 뭐 한번 해볼까 싶어서 민간에서도 돈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물 경기가 잘 돌아가면서 더불어 시장이 이렇게 빵빵빵 오르게 되면 모두 다 해피합니다. 다 기뻐요. 근데 지금 실물 경기는 전혀 좋지 않은데 이 주식 시장으로만 돈이 돌다 보니까 일부만 좋고 요거는 다 좋은 상황이고 일부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만 좋고 나머지는 그냥 뾰로통해요. 나는 주식이 없는데 쟤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또 부동산도 이만큼이나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만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입이 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티 나와 있다 보니까 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표를 찍어주거든. 다음 선거가 걱정이 되고 할 수밖에 없지요. 또 그리고 경제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자산 가격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물 경기가 뭐 뒷받침이 되면서 오르면 괜찮은데 그냥 오르다 보면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실물 경기가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 이쪽으로 올랐다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갑자기 크게 확 떨어지게 되면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돈을 억지로 끌고서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부채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데 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딱 기분 좋은 사람은 주식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 이외 나머지는 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또 그리고 세력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들이 사서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세력들하고 또 개인들하고 또 달라요. 개인들은 그냥 내 돈과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네가 주식을 왜 샀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우리 카페도 그런 걸 많이 달리잖아요. 사람들도 보면 게시판 같은 거 보면 많이 달려요. 왜 샀냐 했을 때 그냥 기분상 잘 갈 것 같기 때문에 샀어요. 기분상 좋아 보여서 산 거고 그냥 평상시 좋게 봤기 때문에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 살 수 있는 것도 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우리하고 좀 다르죠. 기관들은 지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그 한 번씩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주식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쭉 보내줍니다. 투자자들한테. 좀 환비하지 말고 좀 들고 가라고. 앞으로도 계속 좀 투자도 해주고 소개도 좀 시켜달라고 보내주는데, 그 리포트를 보낼 때 우리가 이 삼성전자 아니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들고 있으면 그냥 기분 좋아서 이 종목은 내가 샀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달에는 내가 참 기분이 나빠서 이거 팔아봤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기분이 좋아서 이거 좀 샀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 내용이 그냥 기분 좋아서 샀다 팔았다 이런 내용만 있으면 이 투자자들이 이놈이 많은 놈들인가 싶겠죠. 회사 원칙이 없어 보이고 저런 놈들한테 내가 돈을 맡길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같은 거 큰 연기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기금 운영하는 다무씩 또 국회에다가 제출하죠. 우리는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에다가 우리는 저 영국이 그냥 좋아 보여서 그냥 영국 좀 투자해 보십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저기 중국 옆에 어디 좁은 나라 거기 그냥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좋아 봐서 우리가 투자를 좀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한테 반말되게 말들이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근거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실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좀 괜찮아야 투자를 해도 저는 이 기업이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고 현재 돈을 벌고 있다. 아니면 현재 돈을 못 벌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앞으로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서 투자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물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뭐 근거를 무슨 근거로 개인들이야 기분 좋으면 사고 뭐 기분 나쁘면 팔아보고 갈 수 있지만 세력들은 기분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세력들이 지금 쪼리고 있죠. 그럼 세력들이 믿고 있는 건 뭐냐?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그냥 돈이 많아서 올라온 거거든. 이건 다 인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오르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내냐? 바로 저 미국 연준, 또 미국의 뭐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뭐 중앙은행,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정부, 뭐 이런 데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돈을 줄여버리면 유일하게 투자의 근거는 이거예요. 그냥 재정 부양 정책을 펴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이거예요. 이게 투자 근거입니다. 근거인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고 뭐 국채금리가 미국 10년물이 상승하니 많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니 없니 자꾸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이게 실물 경기는 안 돌아가는데 이 돈이 줄어들까 싶어서 기관들이 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지 못하는 겁니다. 시장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돈 많이 움직이는 분 보면은 어제 밤에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연설을 했는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 아직 출구 전략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돈을 좀 줄일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진짜 뒤통수 안 때릴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뭔지 정말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죠. 사실 이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번에 살렸습니다. 왜 살렸냐면 그때 미국 기준금리가 2016년 정도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갑자기 쑥 내려붙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 금리를 갖다 쑥 내리지 않았다면 이 결정이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결정입니다. 저렇게 쑥 내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또 돈을 공급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파산을 막고 이런 식으로 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새벽에 그냥 미친 듯이 연설을 한번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5% 땡기 올려보려 합니다. 진짜 거짓말 알고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다. 그냥 이 사람이 딱 입을 열고 그 이야기를 한번 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금융시장 난리 납니다. 진짜로 난리 나요. 그러면 돈이 쫙 빨아 땡겨 가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업도 파산하고 가게도 파산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국민들 각 가정에서 자녀 키우면서 꿈이 그거든. 나는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 그 세뇌 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행복이란 거는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돈 없이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땡겨버리면 각 가정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가정이 박살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릴 사람도 죽는 게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빨아당기면 가정이 다 죽죠. 돈을 갖다가 끌어당기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전체 돈의 크기를 줄였다 내렸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의 이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정부는 뭐 하냐면 이 돈의 방향을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정할 수가 있어요. 요래 가던 것을 이제 요래 좀 가도록 해라. 이쪽으로 더 이상 못 가게 해라. 끊어버리고 이쪽에 가던 것을 이쪽으로 좀 가게 해라. 이게 정책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 즉 돈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아니면 자금 집행을 하는 이쪽에 있는 공무원들, 뭐 정무직도 있고 뭐 그런 정책 위반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입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지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정책 방향을 잘못 읽으면 거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보도 있고 뭐 보수도 있는데 진보가 정책을 잡을 때 이쪽에 좀 수혜를 보는 사람들 이쪽은 뭐 지지하는 거예요. 보수가 이게 정권을 잡으면 좀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이쪽 지지하는 거고 또 그리고 내 이 권력을 갖다가 하나 뭐 좀 받을 수 있다 해서 이쪽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지지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하는 거예요. 콩고물이라도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참 사람들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는 애들한테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애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야기하죠. 학교 다닐 때는 부모가 돈 대주니까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부모가 영원히 돈 대줄 수 있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모하고 같이 살 때는 행복하지 그 돈에 대해서 잘 못 배우면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주는 거는 돈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행복입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이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튼, 자, 일단 뭐 돈은 연준에서 그대로 나눠놓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 2천조 원 경기 부양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냈다 그래요. 좀 열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행정부, 뭐 상원, 하원, 뭐 민주당에서 미국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독재할 수 있습니다. 독재할 수 있는데 모양새가 있잖아. 출범하자마자부터 저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앞으로 4년 후이 되겠노. 그러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좀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그 상대편 공화당 동의를 좀 구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살짝 한번 내본 거예요. 좀 이렇게 할 거니까 좀 한번 해보자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앞으로 지금 요래 시작하지만 경기 부양해서 돈을 많이 풀 것 같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요거는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뭐 금리 차이인데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 것 같아서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는데 좀 진정시켜 가지고 이렇게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괜찮아진 겁니다. 만약에 요게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풀고 막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 끝 없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연준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기대 인플레이션 한 2.1%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데 실물 경제는 이렇게나 어렵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세력들이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시장만 뭐 부동산이나 주식만 엄청 올려놨거든.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이것까지 지금 다운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밑으로 쭉쭉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물 경기는 안 좋지. 돈은 줄어들라 하지. 이 세력들은 뭐 미칠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내가 직접 투자하면 뭐 삼성전자 하나만 사도 펀드 너것보다 잘하는데 니는 와 못하노 하면서 환매해달라 캐사채 기관도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라 씨 모르겠다 공매도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부에다가 엄청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상황이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돈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해 보십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저기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보도자료에서 최근에 국내외 경제 동향이라고 해서 1월 15일 날 내놨습니다. 이 눈표시 있죠? 253명이 봤습니다. 자, 요거 봐야 됩니다. 돈 벌려면 요거 봐야 돼요. 나는 우리 애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얘한테 그냥 이거 보라고 하세요. 집에서 이거 그냥 가르치십시오. 야, 행복은 돈이다. 돈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다. 돈 많으면 네 회사 안 가야 된다. 회사는 취미생활도 될 수가 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그럼 돈 많으면 된다. 근데 아빠가 돈이 없다. 네 좀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행복을 주고 싶으면 돈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심어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세뇌 교육을 갖다가 백날 시키면 뭐합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건 뭐 정신병자 될 수도 있어요. 세뇌 교육만 하면 뭐 산에 가가지고 뭐 나는 자연인 하면서 행복하다 생각하고 뭐 죽을 때까지 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자, 보도자료 보면은 1월 15일 날, 자, 요 분들께서 한국은행에 계시는데, 이런 우리가 돈 벌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에서 세계 경제, 주요국 경제, 국제 유가, 우리 국내 경제가 어떻고 종합 의견이 어떻다. 대충 한국은행에서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좀 우리가 좀 읽어놔야 돼요. 뭐 우리하고 똑같은 자료 보는 건 알겠지만 우리 한국에 돈 움직이는 그 중앙은행 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싶으면 됩니다. 일단 한국에서 은행에서 판단하기를 이렇습니다.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일단 미국은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다, 안 좋다. 유럽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중국은 막 좀 괜찮다. 일본은 막 그냥 미약하다. 이런 뭐 죽을 똥 살 똥 지금 뭐 조금만 건들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대충 흘러가고 있다. 요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우리가 미국하고 유럽 관계 많이 하고 있죠. 중국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중국이 좀 나서 좀 나은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 회복세가 주요국이 주춤한데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못 올리죠. 자, 국제 유가는 지금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두바이 상승 중인데 국제 유가가 지금 요 정도로 올랐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오르면 여러분들 전기세 더 많이 낼 겁니다. 준비하세요. 탈원전 전기세 더 많이 냅니다. 일단 국내 경제는 내수는 이렇습니다. 소매 판매는 감소하고 있고 투자 및 수출은 일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산 활동 관련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생산은 증가하는데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지금 이상하죠? 생산은 증가하고 오는데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게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가 사람을 갖다가 밀어내고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아래 이야기했다가 쥐기쁘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꾸 자동화되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물가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물가 오름폭은 다소 축소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게 돈이 소비자들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확대되고 있다. 걱정이 아주 많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이게 100조나 뭐 빚내서 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합 의견, 최근 국내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했는데 지금 이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위축이 되고 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 11월 달에 예상한 대로 한 3%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래 하는데 그래도 아직 이 좀 불확실성은 좀 높다. 대충 이렇게 이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아직은 이어갈 것 같다. 대충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도 좋지 않고 유럽도 좋지 않고 우리 국내도 좀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고 부동산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실물 경제를 보면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려고 하니까 부동산 주식으로 돈 빌려서 갈 것 같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지는 못하고 유지하려고 하니 참 어렵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뭐 이와 별도로 또 이제 또 내놓은 게 뭐 기업 경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독려하면 안 되겠나 그런 수준으로 인터뷰를 좀 해놨더라고.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아예 모르겠다. 또 기업 이야기는 안 할 거다. 또 그 이야기 하면 또 뭐 죽일 뿐이 살릴 뿐이 또 협박에 사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나는 모르겠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안 좋습니다. 세력들이 왜 안 좋은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7종목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좀 살펴볼게요.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지금 화학, 철강, 그리고 뭐 반도체 여러 경기 민감주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좀 괜찮은 흐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화장품, 여행, 뭐 항공, 뭐 섬유, 의복, 뭐 대충 이런 업종 그런 데도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KPX 케미칼은 일단 뭐 세력들도 많이 사고 있죠. 괜찮습니다. 요거는 기업 관심 있으면 기업 내용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KC도 괜찮아요. 괜찮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올라가지고 좀 가격이 그렇죠. 우리 시장의 종목들 보면 다 이런 오른 종목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점권으로 지금 분석이 되죠. 접근할 만한 종목이 많이 없어요. 이건 들고 있는 사람들 계속 보유 아니면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지 인자 와가지고 뭐 주식 사니 가면 안 됩니다. 자, DNF도 많이 올랐죠. 지금 접근하기는 그렇죠. 자, 모두 투어 많이 올랐습니다. 인자 와서 내가 여행주를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소리를 하면 큰일 나요.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사 들어왔잖아요. 이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마감 시장 보면은 있어요. 있습니다. 이때쯤 괜찮다고 이야기 해놨어요. 그때 사는 사람들이 계속 들고 있는 거지. 이때는 뭐 그냥 보고만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오르니까 좋아서 지금 사면 안 됩니까? 이거 큰일 나요. 원익 QNC도 좀 그렇죠. 많이 올랐죠. TSE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네요. 요거 한 며칠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죠. 들어가려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 들어올 때 이때는 참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래 되면 참 왜 안 샀나 후회되는 게 이게 주식 투자거든.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 진짜 입이 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또 찾아볼 돈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뭐 아파트, 뭐 중도금, 잔금 아니면은 뭐 갑자기 무슨 돈이 좀 들어와서 그런 걸 가지고 진짜 이 사실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나도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주식 투자할 때는 그 사람들 주식 투자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식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 임마. 그거 왜 하노 그거. 이렇게 말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이 사람들 막 돈이 벌었다니까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야, 이거 투자 어떻게 하면 되노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입 닫아야 됩니다. 입을 쫙 닫아야 돼요. 입을 벌려주면 안 돼요. 입을 딱 닫았어요. 굳게 닫고 절대 주식 투자 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도 어중간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오랫동안 이 투자를 하면서 이 원금 손실, 주식 시장이 어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알아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마음은 게 아니라 남들 돈 버니까 뒤처질 것 같아서 그것도 투자하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큰일 나요. 그래서 내한테 그걸 해필이면 내한테 물어봐요. 아,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지가 알아서 투자해서 지가 막 가면 되는데 꼭 지 혼자 안 하고 사부장 물어봐요. 어떠냐고. 그때 입 잘못 놀리다가는 큰일 나요. 사람들이 좋을 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빚내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데도 빚내서 합니다. 부동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했더니 무리하게 빚내서 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중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한 방에 쑥 밀리거나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쑥 밀려서 이거 원금 손실이 일어나죠. 때려 죽일 듯이 달려들 겁니다. 큰일 나요. 원수 됩니다. 원수. 절대로 주위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물어올 때 그냥 하지 말았어요. 할 것 같으면 니 알아서 하라겠어요. 그래서 피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뭐 술 한잔 사준다고 받아준다고 몇백 붙어서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는 큰 봉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